제22장.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철도원이 말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차 손님들을 1000명씩 나눠서 기차에 태우고 있어. 그 손님들을 태운 열차를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한단다. 그때 불을 밝힌 급행 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바람에 철도원의 작은 사무실이 흔들렸다. 저 사람들 몹시 바쁘군요. 뭘 찾으러 달려가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열차 기관사도 모르지. 철도원이 말했다. 그러자 반대 방향에서 불을 밝힌 두 번째 열차가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들이 벌써 되돌아오는 건가요?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란다. 서로 엇갈리는 거지. 철도원이 말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만족하지 못했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한단다. 철도원이 말했다. 불을 환하게 밝힌 세 번째 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열차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쫓아가는 게 아니란다. 그들은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고 있겠지. 오직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파착 대고 밖을 내다보고 있을 뿐이지. 철도원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기가 무얼 찾고 있는지 아는 건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누더기 같은 인형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렇게 찾은 인형은 아주 소중한 것이 되죠. 그러니 누가 그걸 뺏으려 한다면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거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행복하군. 철도원이 말했다. 제23장.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말했다. 그 장사꾼은 갈증을 없애주는 새로 나온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면 물을 마시고 싶지 않게 되는 그런 약이었다. 왜 그걸 팔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걸 먹으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게 해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매주 53분씩 절약하게 된대. 장사꾼이 말했다. 그 53분으로 뭘 할 건데요? 하고 싶은 거라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만약 내게 53분이 주어진다면 난 샘이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제24장.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껴두었던 마지막 남은 물을 마셨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네 경험담은 참 특별하구나. 그런데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물도 이제 다 떨어졌고. 나도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꼬마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비록 곧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친구를 가졌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를 친구로 사귀었다는 게 정말 기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모르는구나. 이 아이는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않고 있어. 그런데 그가 나를 바라보더니
내 마음을 안다는 듯 이렇게 얘기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소용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말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나는 타는 듯한 갈증으로 몸에 열이 있었기에 그 별들이 마치 꿈속에서처럼 몽롱하게 보였다. 어린 왕자의 말이 아련히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마르니? 내가 물었다. 그러나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거야. 나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질문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갑자기 피곤한지 털썩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앉았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에. 그래.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난 후 달빛 아래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찬란한 아름다움이 숨어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사막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흠칫 놀랐다. 어린 시절 나는 아주 낡고 오래된 집에서 살았다.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얘기로는 그 집 어딘가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집은 그 보물로 인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환하게 빛났다.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기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는 잠이 들어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깨지기 쉬운 어떤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이 지구에는 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없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달빛 아래 비치는 어린 왕자의 창백한 이마, 꼭 감은 두 눈, 그리고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기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살짝 열린 그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띤 순간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이토록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를 향한 그의 마음 때문이야. 그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한 송이 장미꽃은 등불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자 그가 더욱 가련해 보였다. 그의 마음속 등불을 잘 보호해줘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밤새 걸었던 나는 동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